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의 부재 변천사에 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7월에 최초의 개인 택시가 면허를 받은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의 반발과 이어지는 오페크의 일방적인 원유가 가격 인상 등 중동 국가들의 석유 국유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파동이 예상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유류 전략 체계 하나로 영업용 택시에 대하여 부재를 정하여 운행토록 1973년 11월 25일부터 개인 택시에 대한 10부제 운행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1차 오일 쇼크로 널리 알려진 이 당시 중동 국가의 주도의 석유 무기화 정책에 따라 유가가 단시간 안에 4배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시는 부재를 최초 도입한 지 한 달 만인 1974년 1월 1일부터는 5부제를 시행하며 규제의 강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세와 유가의 안정에 따라 1976년 4월 1일을 기하여 5부제에서 15부제로 부제를 또다시 변경 적용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으로 개인택시 본래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불법 대리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1978년 4월 1일을 기하여 종전의 15부제를 3부제로 전환 실시하여 현재 3부제의 운행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3부제 시행 후 30년이 넘도록 부재 제도의 변동이 없다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한 수요 대응형 심야 전용 택시인 구조가 서울시 주도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개인 택시에 대한 부재 제도는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변화된 영업 환경으로의 적용과 주말 여가 활동 보장을 통한 개인 택시 사업자 복지 증진을 위해 특정 요일에 집중적으로 휴무하는 특별부재 라조가 2014년 8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택시는 부재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택시에 대한 부재 제도는 지난 50년간 그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약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다가 2022년 10월 10일 드디어 50년 만에 완전 폐지라는 하필 규정의 결과를 내리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국가들이 인색해. 이상으로 개인택시 부재 변천사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에 차순선 이사장님께서 부재 폐지 선포문을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부재가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재 폐지 선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 부재 폐지 선포문. 서울개인택시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재로 인하여 택시 운행이 자율성을 크게 침해해 받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관련 기관의 개인택시 부재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하고 부재 해제를 위하여 조합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 2022년 11월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재를 폐지하는 조합 설립 이후 최대의 성과를 이뤄내었습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순선은 5만 조합원 앞에 서울 개인 택시 부재 폐지를 엄숙히 선포합니다. 11월 12일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 차순선. 이어서 차순선 이사장님의 부재 폐지 날을 맞이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인 택시 부재를 풀기 위해서 제가 수고했다기보다는 우리 5만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보람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부재가 오늘 드디어 폐지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쁨을 우리 5만 조합원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재가 폐지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 일이 있어도 이러는 날이면은 가족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일을 나가는 이런 형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자리도 부재가 있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그동안에 쌓여 있었는데 일어난 불편함이 말끔히 해제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만 조합원들께서는 이제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개인 일도 보실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부재가 폐지된 선상에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개인 택시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은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수입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선상에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요금 인상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시 요금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기본 요금 인상, 거리 요금 인상 이 두 가지로 택시 요금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상해 줄 수 있는 택시요금 문제, 또 서울시에서 인상해 줄 수 있는 택시요금 인상 문제, 이러한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에 의해서 요금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요금 인상할 수 있는 것은 택시 부재 폐지를 서울시에서는 지금도 임시 폐지라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훈령을 통해서 21일 날로 부재가 완전 폐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원님들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택시요금 인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써왔던 타다 폐지법에 의해서 타다 금지법에 의해서 대체로 만들어진 것이 타임 1, 2, 3가 있는데 뭐 1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2는 우리가 기본 요금 택시 요금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임 2거든요. 타임 2의 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타임 2에 대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부분까지 성립을 못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타임 3는 중개거든요. 중개콜이 있는데 중개콜이 있고 가맹콜이 있는데 이 가맹콜과 중개콜을 분리해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콜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화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중개콜은 3,000원까지 가맹콜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탄력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께서 야간에 일하시면
손님이 많아지면 탄력 요금이 붙습니다. 호출 탄력이죠. 그래서 중개콜과 호출콜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합원님들이 호출콜을 받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조합에서 택시요금 인상해 주는 게 있죠. 아시다시피 12시부터 4시까지 할증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할증요금을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얼마 정도? 약 50%는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증요금도 탄력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10시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11시까지는 20%, 11시부터 2시까지는 40%의 할증을 적용하고 2시부터 다시 4시까지는 20%의 할증을 하는 요금 인상이 있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요금으로 할 수 있는 택시요금이 우리가 3,800원이 기본요금인데 3,800원에서 1,000원 인상을 하면서 4,800원이 기본요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할증은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기본요금 4,800원 올라가는 이 시기는 2월 1일부터 인상되는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요금은 기본 거리가 2km인데 400m가 줄어서 1.6km가 기본 거리고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협의할 때도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왜 택시요금의 거리요금과 시간은 땡겼는데 거리요금을 1m를 줄이고 시간을 좀 미미하게 조정을 했거든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 장거리 손님을 위대하는, 그러니까 장거리를 좋아하는 이런 우리 조합원님의 성향이 있어서 단거리에 많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요번에 요금 조정은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했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성공이라면 이 마당을 이용하는 충전소를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충전소를 우리 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 와서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잘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늘 부재 선포식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놀아왔던 이 부재 폐지를 그렇게 안 깨질 것 같은 바위도 매우 치니까 깨지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요금 자율제가 우리 자율요금제가 성행되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다면은 이것 또한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조합에서 생각하는 요금 자율은 서울시에서 인상해주는 요금 갖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기본 요금을 10,000원을 정해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요금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해질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요금이 10,000원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요금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손님이 없을 때도 10,000원, 손님이 많을 때도 10,000원. 이 받으면은 이거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요금 자율제의 또 하나의 방법을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요금 자율에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탄력 요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요금 자율에 따른 우리가 목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을 때는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요금 탄력 요금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손님 없을 땐 자동적으로 요금이 내려가고 손님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탄력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금 자율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이 목표를 위해서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문제를 조합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으로 갈 수뿐이 없는 이 택시 시장의 문제점을 이
이제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모빌리티 업체들만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모빌리티 사업자들과의 동행해서 우리 사업을 벌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택시업이 자율주행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택시가 기사가 없는 택시가 돌아다닌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 부분에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서초와 강남 또 여기 상암동이나 판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운행 택시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을 자율주행 택시라는 면목으로 우리의 기득권을 뺏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연구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자율요금제와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시기에 맞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현대자동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가 이 대기업에서 만 대를 만들어 놓고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행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있으면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택시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목표로 놓고 이제는 우리 조합에 똘똘 뭉쳐서 5만 조합원이 같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재 폐지 선포식 우리 조합원님들 마냥 좋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재를 폐지 선포했다면 우리의 몫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몫을 다 하려면은 이제는 야간에 택시 타기 힘들 때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돈을 벌고 다 같이 택시손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간에 10시부터 2시까지는 5만 조합원님이 다 나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땐 쉬는 시간 이렇게 정해져서 이 택시 타기 힘든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간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택시 타기 힘든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권희룡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매운맛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이것이 타임1입니다. 타임1은 개인 택시 우리 노란 남바가 아닌 헛자 남바 하얀 남바 달고 영업하겠군이 만들겠다는 것이 타임1입니다. 이런 타임1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행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일 좀 많이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재가 풀렸기 때문에 야간에 일하시면 낮에 쉬어도 되고 매일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매일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부재 폐지 진심으로 5만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차준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부재 폐지 선포식의 축하의 축사를 해주실 김남배 전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매우 참 즐겁겠습니다. 역대 이사장들이 이 부재를 폐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맨발로 뛰고 했습니다마는 끔찍도 안 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재 폐지 논란이 되더니 드디어 어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부재 폐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은 전임자로서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사장을 하면서 이걸 없애보려고 무한정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끔찍도 안 하고 누가 말 들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우리 교통회관을 방문해가지고 현장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바로 이사장이 장관을 몇 번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개인 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발표해 준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죠. 이제 부재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20일 동안 일하고 열흘 동안 쉬었던 것이 이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택시 사업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 이 얘기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택시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기본 요금이 1,000원이 올랐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또 하나 2km에서 400m가 줄어드는 것도 이것도 획기적인 일이다. 이 노력을 조합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전임자로서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서울시에서 끔찍도 안 한 것을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일어서서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것이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택시요금을 25.28%를 인상시켜봤습니다만은 그때도 이 서울시가 끔찍도 안 하는 것을 대통령이 당시에 언급을 해가지고 이민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 택시요금을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택시요금이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기본요금 3,000원에서 이제 1,000원이 올라가지고 4,800원이 되면은 이거는 조합원들이 이 웃음이 한꺼번에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재 폐지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사장 이하 그 임직원들에게 친언을 하면서 저의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법인 노동갑 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폐지 선포식에 축사를 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지도력으로 우리 조합에 일을 하고 계시는 차준선 이사장님의 지도력, 강욱통 부이사장님의 내조, 직책 보유 간부님들의 협조, 여기에 참석하신 서울개인택시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회장님들에게 뜻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만 조합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재 폐지가 됨으로써 우리 조합원님들의 경제성장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일하는 데 불편이 없고 정말 자유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재 폐지가 됨으로써 복지법인에 기름 넣는 양도 벌써 달라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복지법인이 더 좋은 걸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재 폐지에 화답의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충전소 15개 충전소는 이미 2억 원에 호가하는 11개 충전소에 세차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대형 스탈리아, 카니발, 벤티, 대형 차량 이런 차량들이 세차를 할 수 없어 호소를 했고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대형 차량들이 저희 충전소로 올 수 있도록 개선을 했더니 정말로 큰 대형 차량을 하시는 조합원님들이 매우
감사의 전화를 드리는 것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엔진오일 이런 부분을 또 그 차량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프트를 4륜 9륜식으로 거의 개조 완료해서 대형 차량, 광폭 차량, 어떤 차량도 우리 충전소에 오게 되면은 교환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디질세라, 타이야, 한국 타이야, 넥센, 외국 브랜드 4개를 또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충전소에 와서 타이야를 교환하는데 시중보다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4,200대의 전기 차량 하시는 조합원님들의 외로를 덜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기 차량을 하시는 조합원에게 세차 및 오일 교환, 타이야, 전기차는 오일 없습니다. 타이야 교환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는